여러분, 혹시 국민 할아버지 영원한 MC라는 별명에 걸맞게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우리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선사했던 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송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송혜 선생님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송혜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숨쉬며 성장해온 한 시대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웃음과 감동, 때로는 아픔과 역경이 뒤섞인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과연 송혜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왜 그토록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송혜 선생님의 탄생부터 데뷔, 전성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모든 발자취를 상세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1927년 4월 27일, 지금은 황해도로 불리는 재령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당시 재령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장이었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린 송혜 선생님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며 일찍부터 삶의 무게와 역사의 아픔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 후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혈혈단신으로 부산으로 피란 오셨죠.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고 송혜 선생님에게도 고향과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역경을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955년 송혜 선생님은 창공학 극단에서 가수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디셨답니다. 당시 악극단은 대중문화의 중심지였고 많은 예술인들이 꿈을 키우던 곳이었어요. 가수로 시작한 송혜 선생님은 뛰어난 가창력과 타고난 재능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셨죠.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가 전국 노래자랑의 국민 MC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가수로 활동하셨지만 그의 다재다능함은 곧 희극인, 진행자, 연기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역할이든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팔색조 같은 매력을 뽐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라디오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며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셨어요. 이러한 폭넓은 활동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한국 대중문화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KBS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1988년부터 무려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의 MC를 맡으셨어요. 34년이라니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긴 세월이죠. 이 기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주말의 상징이자 지역 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낮 온 가족이 모여 전국 노래자랑을 시청하며 웃고 울었던 기억은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송혜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의 심장이자 얼굴이셨습니다. 그의 따뜻한 진행과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출연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전국 노래자랑을 국민 프로그램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죠. 이 34년이라는 기록은 국내 단일 프로그램 중 최장수 진행 기록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당당히 등재되었답니다. 만 95세의 나이로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라는 타이틀을 얻으셨으니 이쯤 되면 국민 MC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기록입니다. 물론 1994년 봄 개편 때 잠깐 하차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변화를 주고자 잠시 송혜 선생님의 자리를 다른 분께 맡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청자분들의 항의가 정말 빗발쳤다고 해요. 방송국으로 전화가 폭주하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송혜 선생님이 아니면 전국 노래자랑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송혜 선생님 아니면 전국 노래자랑은 안 된다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 덕분에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실 수 있었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사건은 송혜 선생님과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시청자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 이름 없는 작은 마을까지 직접 찾아가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어요. 그분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일반인 출연자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셨죠.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재능을 뽐내는 일반인 출연자들에게 그는 한없이 따뜻한 아버지이자 자상한 삼촌, 때로는 유쾌한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분이든 무대 위에서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서툴고 어설픈 실력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송혜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진정한 소통의 아이콘이셨으니까요. 단순한 진행자를 넘어 국민들의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송혜 선생님의 업적은 수상 경력만 봐도 그 빛나는 흔적을 알 수 있어요. 2014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받으셨고요.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 특별공로상, KBS 연예대상, 공로상 등 수많은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후에는 그의 생애 마지막 공로를 기리기 위해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어요. 이는 문화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정말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이셨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특히 송혜 선생님은 가요 무대에도 자주 출연하셔서 과거 악극단 시절의 창법과 발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잊혀져가는 옛 시절의 노래와 문화를 현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인간 문화재처럼 옛 문화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노래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 계셔주시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 주셨던 송혜 선생님은 2022년 6월 8일 95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그의 부고를 전했고 방송사에서는 추모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에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2022년 3월에 코로나19에 감염되셨고 5월에도 건강 문제로 입원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연이은 건강 악화가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당시에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다고 해요. 아직 정확하고 상세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직접 밝히는 프로그램이 2025년 3월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장례는 대한민국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졌어요. 이는 그의 업적과 대중문화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재석, 강호동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후배, 코미디언들과 방송인들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선배를 향한 존경심과 애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영결식은 2022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엄수되었고요.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 그리고 일반인 조문객들이 찾아와 송혜 선생님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유해는 그의 고향과도 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송혜공원 내 송혜기념관 건너편 야산에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송혜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 그를 기리고 있다고 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곳은 이제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송혜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성지와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49제 추모 행사도
그의 생전 뜻과 사랑을 기리며 성대하게 열렸어요. 2022년 7월 26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모두의 극장에서 49제가 열렸는데 이곳은 송혜 선생님이 생전에 자주 찾았던 곳이자 연예인 생활의 중요한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상벽, 조영남, 전원주, 최주봉, 심영래, 현숙, 김성환 등 정말 수많은 후배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서 고인을 기렸습니다. 그들은 송혜 선생님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그의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들도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송혜 선생님을 그리워했어요. 온라인 공간은 온통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결로 뒤덮였고 그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8일에는 송혜 아트홀에서 송혜 선생님 서거 2주기 추모제도 성대하게 열렸다고 해요. 추모제례와 함께 송혜 선생님이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들을 들려주는 추모 음악회도 진행되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송혜 선생님을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정신과 유산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발자취는 우리 주변에서도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송혜길인데요. 서울 종로구에는 송혜 선생님이 젊은 시절부터 활동했던 종로구 낙원동을 중심으로 그의 이름을 딴 송혜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그의 예술혼이 스며든 곳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억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죠. 그리고 대구 달성군에는 송혜공원과 송혜기념관이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처가가 달성군 옥포읍 옥연지 근처라는 각별한 인연으로 2016년에 송혜공원이 조성되었고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이 공원은 송혜 선생님의 휴식처이자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공원 안에 송혜기념관이 건립되어 2021년 12월 2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혜기념관은 단순한 기념관을 넘어 송혜 선생님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전시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송혜 선생님이 직접 기증하신 400여 점의 소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전국 노래자랑 관련 자료 그리고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수들의 영상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학습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송혜 선생님의 뜨거웠던 열정과 노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달성 치유명상, 달성 자연인문학, 달성 역사문화 산책 같은 다양한 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힐링타로 유리공예, 아로마 테라피 같은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송혜 선생님의 삶과 예술혼을 다양한 방식으로 느껴보고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는 곳이죠. 송혜 선생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웃음과 즐거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쌓은 연륜과 지혜로 힘든 시기에는 따뜻한 위로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그의 삶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보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국민들 곁을 지켰던 송혜 선생님의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웃음,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진심 어린 격려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웃음과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숨쉴 거예요. 앞으로도 송혜 선생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진정한 국민 MC이자 시대를 초월한 영웅으로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